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관주의는 스스로 강화된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오이디푸스라고 혹시 알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4세에서 6세 정도가 되게 되면 엄마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빠를 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빠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요. 히틀러가 이걸 좀 겪었다고도 얘기하죠.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이디푸스 얘기를 해줄게요. 테베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왕이랑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가지고 그래 이제 이 아기가 낳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이 테베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점쟁이에게 이 아이에게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해 보라고 시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기가 낳는데 우리 아기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친아버지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친엄마랑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애를 왕비한테 낳자마자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갖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 수가 없으니 차마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왕비가 하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어차피 이건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내 손으로 못하겠다. 네가 죽여다오 해서 하인이 걔를 죽이려고 갖고 갑니다. 얘가 오이디푸스예요.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인도 너무 이렇게 핏땡이 녀석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운명에 맡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 풀 속에 어디에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지나가던 양치기가 이 아이를 유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귀한 자식, 좀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왕과 왕비에게 이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너무 귀한 아이 같으니 이게 왕하고 왕비님께서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갖다 줘요. 마침 왕과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기르게 된 거예요. 자, 오이디푸스는 그러니까 남의 엄마 아빠랑 사실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왕, 이쪽에서 왕자야. 참 좋죠. 얘는 어딜 가도 금수저야. 근데 얘가 이렇게 막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생각을 보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빠랑 나랑 너무 안 닮은 겁니다. 엄마랑도 안 닮은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점쟁이를 불러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점쟁이가 당신은 당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당신의 친엄마랑 결혼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이디푸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양엄마와 양아버지지만 그걸 몰랐던 오이디푸스는 차마 자기 아빠를 죽이는 자기의 모습, 자기 엄마랑 결혼한 모습은 자기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왕국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이 나라로 옵니다. 이 나라를 왔는데 우연히 여기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친아빠죠.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와 이 친왕이 뭔가 말싸움을 벌이다가 결투를 벌이게 되고 자기 아빠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갖고 여기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의 퀴즈를 해결하면서 여기에 테베라고 하는 왕국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게 됩니다. 지지를 얻게 돼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풍습은 뭐냐면 원래 전임 왕이 후임 왕이 생겼는데 전임 왕의 부인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왕의 왕비, 즉 자기 엄마랑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엄마도 몰랐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이디푸스가 언젠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고 엄마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찌르고 그리고 다시 방랑길을 떠난다는 게 이 오이디푸스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점쟁이 용하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어디 가서 야, 우리 나도 신 좀 한번 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요. 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이게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점쟁이에게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점쟁이가 너가 너의 아빠를 죽이고 너희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이 아빠한테 하지 않았다면 애를 버리지 않았을 거고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죠. 첫 번째 점쟁이가 뭔가 잘못을 했죠. 두 번째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뭔가 미래를 본다 할지라도 오이디푸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비관적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다른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결국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그 예언을 이루는 과정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처음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얘도 긍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예언을 듣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인 것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관주의는 스스로 강화된다라고 얘기해요. 비관주의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건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건지는 결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을 볼 때 뭔가 그 전에 배가 아팠거나 뭔가를 밀렸었거나 그 전에 컨디션이 망가졌거나 하는 일들이 겪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 비관주의는 스스로 강력해집니다. 네 안에 뿌리 잡게 돼요.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그 비관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네 삶이 흘러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만큼의 비관주의도 차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싹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낙천적인 생각만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면 굳이 나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네 삶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하루도 일주일도 남아있는 40일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동안 여러분 수업을 들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유튜브를 올려주는, 또 이거 분명히 올리겠죠? 우리 승현이 친구도 고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박 친구도 고맙고, 그 다음에 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그 전까지 다 뭐 내가 해석 듣고 이러다가 막판에 저를 찾아온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이렇게 종강하나 맞이하게 돼서 참 기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사이트 일타고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날아가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저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여러분들을 제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고 종강하겠습니다. 박수.